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은도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이제 디자인 관련 사업들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라든가 알아두시면은 좋을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광고를 어떻게 할 건지,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광고할 방법을 명확하게 구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 뒤에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 회사를 하게 되면은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못하실 거예요. 사용하려는 폰트나 이미지 같은 저작권이나 라이센스 같은 거를 확보를 해 두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무료로 사용 가능한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시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을 내서 이제 사업장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하면은 윈도우라든가 어도비에서도 연락이 올 거예요.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이센스에 관련된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수익을 냈는데 지출이 200만 원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 200만 원의 수익을 냈어도 광고비나 이런 걸로 150, 200 이상이 나가버리면은 열심히 일해갖고 고생대로 하고 수익이 안 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익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광고비 그리고 기타 뭐 유지 비용 같은 걸 항상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수익 대비 지출이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지 이제 좀 더 수익을 올리시고 성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세금이죠. 우리나라는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 벌기가 어려우신 게 세금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세금이 진짜 만만치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몇백을 벌었어도 세금으로만 또 갑자기 몇백이 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요. 그 세금 낼 거를 항상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항상 세금 낼 돈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분기마다 뭐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걸 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세금 낼 거 부가세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해 놓으셔가지고요,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자금을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전혀 생각을 못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1000만 원이 났어요. 1년 내내 그렇게 수익이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달은 수익이 500만 원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달은 수익이 200만 원밖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1년을 한 바퀴를 돌기 전에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 달에 내가 수익이 500만 원이 났어. 하지만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해 놓으시고 비수기에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할 줄 몰랐어요. 처음에 20대 때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어느 달은 마이너스가 되는 바람에 막 차를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하고 세금을 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12월이나 1월 같은 경우는 연말에다가 새해가 껴있기 때문에 뭐 크리스마스다 뭐다 해서, 물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디자인 업종은 평소보다 일이 적게 들어옵니다. 겨울에 12월 막 되고 하니까 연말이다 뭐다 뭐 크리스마스 사람들 놀러 다니기 바쁘고 디자인 제작이나 이런 걸 의뢰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 행사들이 다 끝나고 그런 작업들을 의뢰하기 때문에 항상 12월, 1월, 게다가 2월에는 또 설날이 많이 있죠. 설날이 또 있는 데다가 2월에는 28일까지만 있을 때도 있어요. 게다가 중간에 설날이 끼면은 그 중간에 일주일, 10일 가량은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명절 전후로는 대부분 일이 적게 들어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직접 체감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막 일이 막 진짜 두세 건밖에 안 들어와서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여름 휴가도 있잖아요. 또 8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 때는 일이 또 많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 미리미리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특히 직원분들을 여러 명 고용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로만 진짜 몇백에서 천까지 그냥 나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큰 업체에서는 뭐 자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겠지만, 이런 작은 업체들 작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500만 원, 10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달 번 거 계산해가지고 미리미리 나눠서 대비를 좀 해놓으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못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직장인들보다 뭐 예를 들어서 1, 200 더 번다고 좋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업자들은 나가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장인이 200을 번다고 쳐요. 그럼 사업장이 만약 200을 보면은 완전 마이너스인 겁니다. 순이익이 200이라도 직장인에 비해서 훨씬 적게 버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업장은 일단 퇴직금도 없고요. 퇴직금도 자기가 직접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도 자기가 직접 다 내야 되죠. 식대도 제공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뭐 간식이라든가 전기세, 냉난방비 자기가 다 부담하죠. 그리고 뭐 보너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또 무슨 여름 휴가비, 명절 뭐 보너스 이런 보상금 전혀 없어요. 다 자기가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계산했을 때는 직장인보다 200은 이상은 더 벌어야 비슷한, 제 체감상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 직장 200을 버는 사람은 사업에서 순이익으로 300, 400 버는 사람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500 이상을 벌어줘야 그래도 직장인보다는 조금 낫구나, 그냥 조금 낫다? 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엄청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업종이나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평범한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직원 월급 주는 거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직원 월급 주는 날은 엄청 빨리 돌아올 겁니다. 이게 직장인으로 회사를 다닐 때는 월급날이 되게 천천히 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장으로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될 때는 그 날짜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오거든요. 물론 이건 상대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압박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왜냐면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상사나 직원들 눈치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일단 업무에 최대한 집중을 하지만, 자기가 사장일 때는 뭐 위에서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걸 컨트롤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언젠가는 성공할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진짜 5년 이상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저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회사를 키우지 못하고, 물론 경기가 안 좋았다는 핑계도 물론 있죠. 경기도 물론 안 좋았고 실제로. 하지만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제 자신이 게을렀고 점점 나태해졌고, 이거 내일 하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이런 마음가짐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겪었던 이런 시행착오는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분들은 진짜 사업해가지고 성공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